행복앤드 이정수.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나름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는 톨스토이의 대하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구절이다. 행복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의 목표로 일컬어진다. 엊그제 서울시 50플러스 센터에서 진행하는 강좌를 들었다. 행복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영화의 인문학 영화로 삶을 읽다라는 제목의 강의를 이승호 강사가 진행했다. 강의에서 채택된 영화는 꾸베의 행복여행이라는 프랑스 영화였다. 원작은 프랑수와 르로르의 소설이다. 파리의 정신과 의사 꾸베 씨는 많은 환자를 돌보며 살아가던 어느 날 행복에 관한 의문을 품게 된다. 그는 행복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세계 여행을 떠난다. 중국,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행복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다. 그가 여행을 통해 정리한 행복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행복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행복은 뜻밖의 찾아온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 미래에만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행복은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산속을 걷는 것이다. 행복은 자기 가족에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음을 아는 것이다. 행복이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 것이다. 행복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행복은 살아있음을 축하하는 파티를 여는 것이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를 체험한 후 그는 결국 본업으로 돌아온다. 행복을 하나의 목표로 삼고 평생을 행복에 관해 연구하고 탐구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 학자도 있다. 또한 어떤 이는 실제 1938년 하버드 법대에 입학한 학생의 평생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행복보고서를 책으로 낸 것도 있다. 강사가 보여준 영화의 한 장면은 꾸베 씨가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 벌어진 응급 상황이었다. 암 환자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며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기장이 승객 중에 의사를 찾자 전문 과목은 달랐지만 꾸베 씨는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는 환자를 비즈니스석으로 옮겨 최대한 편안하게 해주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도왔다. 기장에게는 최대한 고도를 낮춰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환자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차츰 안정을 되찾았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공감이 서로에게 위안이 된 셈이다. 비행기는 안전하게 착륙했고 그녀는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함께 느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주는 한 장면이었다. 남태평양에서는 나무를 고사시키는 독특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이 큰 고목나무를 둘러싸고 빙 둘러선 채 고함을 내지른다는 것이다. 그런 방식을 며칠간 계속하다 보면 그 나무가 고사하여 죽음을 맞는다고 한다. 행복을 평가하는 것에 행복지수라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OECD 35개국 가운데 32위라는 뉴스 보도가 있었다. 경제적으로 충분히 풍족해지고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고 하지만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지수는 형편없이 낮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행복에 관한 문항을 제시하고 그 정도에 따라 7점씩 배점하여 자신의 행복 수준을 테스트하는 방법도 있다. 총점 49점으로 6단계로 구분하는데 잠재적 우울증, 불행, 별로 행복하지 않음, 행복, 상당히 행복, 매우 행복으로 나뉜다. 행복을 가로막는 주된 요소는 스트레스다. 현대인의 모든 병의 근원으로도 꼽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로 글쓰기가 권유된다. 그 중에서도 매일 쓰는 일기가 효과적이다. 직접 손으로 매일 쓰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잠자기 전 30분 정도를 내어 쓸 필요가 있다. 요즘 현실적인 방법으로 제한되는 것이 세 줄 쓰기다. 하루 중 있었던 일 가운데 첫째는 좋지 않았던 일, 둘째는 좋았던 일, 셋째는 내일 일어나서 할 일을 적는 것이다. 이에 관한 책으로 일본 작가 고바야시 히로유키의 책이 있다. 또한 특이한 직업의 하나로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것이 있다. 고독사나 자살자의 집을 청소하는 일이다.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보자. 오늘날까지도 회자되는 최악의 전쟁 범죄 중 하나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어느 날 소포가 도착했다. 그 내용물을 보고 모두가 환호했다고 한다. 정체는 다름 아닌 립스틱이었다. 그 암울한 수용소에서 희망과 웃음을 주고 신락 같은 삶의 의미를 갖게 해준 것은 화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화장이란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것이기에 그것은 삶을 이어갈 한 줄기 빛과 같았을 것이다.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인가. 이러한 철학적 물음 속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인지적 행복이다. 맛있는 것을 먹는 데서 얻는 쾌락적 만족감은 아이스크림처럼 순식간에 녹아 사라지지만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의지로 이루어낸 성취는 그 만족감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다. 이를 이케아 효과라고도 한다. 완성된 가구를 사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부품을 사서 직접 조립하고 완성했을 때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이케아 효과는 행복을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강사가 보여준 한 사진은 서울역의 노숙자를 찍은 것이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가 꽃 한 송이를 꽂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보여준 영상은 어묵과 게에 관한 것이었다. 한 젊은이가 어묵을 샀는데 자신보다 더 배고파 보이는 개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허기를 채울 것을 포기하고 어묵을 개에게 던져주었다. 그 옆으로는 아리따운 처자가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과연 이 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묵을 얻어먹은 개는 또 어떻게 결초보온을 할 것인가? 그가 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갔을 때 그 개가 먼저 자리를 지키며 주차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뿐 아니라 옆 차에는 새들이 배설물을 뿌려댔지만 개가 짖는 바람에 주인공의 차는 무사했다. 참으로 기특한 동물의 결초보온이 아닐 수 없다. 페루의 인디언들은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기 전에 낚싯대에 다음과 같이 말을 건넨다고 한다. 너는 바다에 나가면 고기를 많이 잡게 될 거야. 수고해. 고마워.